구조에 이르렀을 때인데 문체부 브리핑에서 체육국장께서 기자들의 이기흥 회장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스포츠 단체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그 이틀 뒤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빙상경기연맹의 대한체육회 퇴출을 감수하고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문체부가 아니라 대한체육회장이 하게 됨으로써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체육회가 개혁의 주체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근데 대한체육회는 좀 이중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개혁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방안을 마련하게 되겠고요. 다음 달에 2월 달에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대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들 중에 대부분은 결국에는 대한체육회가 집행을 해야 되는 정책들이거든요. 대한체육회는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문체부 차관은 이기흥 회장의 사퇴에 관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이에 이기흥 회장이 빙상경기연맹 탈퇴를 무릅쓰고서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나섬으로써 개혁의 칼을 대한체육회가 휘두르게 됐다는 점이죠. 이 점에서 저는 여태까지 보아왔던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성폭력과 체육개혁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행태가 다시 답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시해 왔는데, 결국은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는 형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또 하나 기대했던 것은 대한체육회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에 또 폭력에 이런 아픔으로부터 만들어낸 제도이죠. 또 클린 스포츠 센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이 제도 만들 때 또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 때 모델이 공정거래위원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정 능력 그리고 징계와 처벌까지 감안해서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어쩐 일인지 국회에 와서 수사권과 징계권이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나오지만 그중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은 체육인들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체육계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수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야지 된다. 그래서 자정이자 자체 개혁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스포츠윤리센터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틀인가 사흘 전에 제가 입수한 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 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를 포함시켰지만 그 중에 또 징계권과 수사권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선수들 상담 기간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선수 만나서 상담해 주고요. 어떤 피해 받았느냐 가해자 확인하고 결국에는 고소 고발을 요청하겠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발제 원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있었던 그 스포츠 미트에서 테니스의 김은희 씨 사례가 있죠. 얼마나 피해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사건을 조사하는 스포츠인권센터는 몇 마디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고 다시 이 사건을 테니스 소속 연맹인 테니스협회로 되돌려 보낸 겁니다. 이 소속 연맹이나 소속 협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가해자인 지도자 그리고 피해자인 선수라는 이 비대칭적 구조가 가장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이 바로 소속 연맹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은 소속 연맹에서 대부분 다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체육계도 우리 사회의 일반이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체육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력을 재생산해야지 되는데 이 모두들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스포츠가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미디어를 등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죠. 이 때문에 체육 권력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미디어 분야인데 이 미디어는 지금으로서는 이 스포츠와 이익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체육 권력에 부응하게 되면서 언론에서도 철저하게 이익을 공유하면서 이 체육의 기득권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중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교수분들, 스포츠 미디어의 종사자분들, 그리고 일부 관료들이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대한체육회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 발전 양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분야나 우리 사회나 80년대 민주화 물결 이전까지는 권위주의 시대는 마찬가지였었죠. 우리 사회가 많은 인권의식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사회는 좀 더 인권에 가까이 가고 민주주의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체육의 그 폐쇄성으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체육만은 동떨어져 있었죠. 이것이 커다란 후유증을 남겨놓습니다. 이 체육계 내부에는 이 국가주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선수들을 운동 기계로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체육계 내부에 이 체육계의 어떤 그 정신 세계를 만들어놓지 못했었죠. 이 청소년기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 나이 때에 합당한 지적인 훈련, 이게 뭐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봐야 될 그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지적 또 감성적 감수성을 키우고 이런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지성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시기에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되죠. 때문에 체육계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시민사회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체육계 내부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 이 국가주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남겨준 커다란 폐해 중에 하나가 체육계 외부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체육계 외부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미지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스포츠와 정신세계를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물어봅니다. 스포츠에서 정신세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정신세계라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력이라는 단어를 더 먼저 떠올리실 때요. 스포츠와 정신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 아마 피 흘리는 이마에서 붕대를 싸매고 열심히 뛰는 모습, 그게 전부답니다. 그걸 우리는 투혼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우리 스포츠가 열악하고 험난한 지성이 박탈된 세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스포츠 고유의 정신세계에서는 스포츠에서는 뭐 승리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패하든 이기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죠.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공정해야지 되죠. 이러한 가치들을 국가주의 스포츠 엘리트 시스템에서 모두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인권과 함께.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도 저는 인권을 주장하는 체육계 소수인 체육계 시민사회와 체육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의 대결 국면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과 올림픽 메달, 성적의 대결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대결일 수도 있겠고요. 이 대결 국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싸움의 장에서는 이 문체부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자신감 없는 태도, 지난 1월 16일 이기흥 회장의 사퇴와 관련된 문제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한 발 물러서는 자세로 인해서 결정적인 싸움에서 이기흥 회장이 반전의 기회를 잡고 비상경기연맹 탈퇴를 시키더라도 바로잡겠다는 개혁의 헤게모니를 잡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 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적 청산 그리고 주류 교체, 기득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체육계도 체육회장을 선거로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 선거이긴 하지만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 성폭력과 관련된 초점을 맞춘 대책안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실현 가능한 대책안이 다음 달부터 쏟아지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성폭력과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선수들 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아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체육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체육계 주류가 교체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재발될 수 있는 우려, 왜 인권 의식이 없는 분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요, 체육개혁 이게 박차를 계속 가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체육개혁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엘리트주의 시스템의 폐해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득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지금도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격은 한국 스포츠의 위기론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메달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도 우리가 목표했던 메달을 가져오지 못했죠. 왜냐? 지금 이 체육 정책의 무게 중심은 엘리트 스포츠에서 생활체육으로 옮겨가고 있는 혼돈의 와중입니다. 네, 소장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마다 체육계 주류가 한국 스포츠의 위기론을 전파하면서 역시 엘리트 스포츠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반격을 시작하고요. 그럴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잘못 오도된 이 스포츠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장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성폭력과 관련된 초점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나 문체부에서 만들어낸 대책 방안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성폭력과 관련된 대책의 효율적인 대처 방안은 될 수는 있으나 체육계 주류를 바꾸지 않는 한, 체육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엔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육 시민사회의 육성, 그 육성에는 체육계의 정신세계를, 체육계의 지성을 넓히고 보급하기 위한 이 엘리트 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는데 약간 실패한 감이 느끼는데요. 이따 토론 시간 때 기회를 주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